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랜 시간 이 늙고 병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고통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. 올해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만 해도 이달 초였죠.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오래 앓고 있던 어머니 그리고 하필이면 이제 큰 아들 같은 경우도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네네. 알고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범인이었고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일이 예. 있었고요. 뭐 부산에서도 아내가 오랫동안 그 투병 중이었었는데 20년째 그 돌보던 남편이 70대였습니다. 네네. 또 이렇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기도 했었고 비슷한 일들이 올해만 해도 한 4번 정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적이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. 이게 아무래도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병든 가족을 돌보다 보면은 이게 돌보는 가족들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그 타자인 그 가족이 그 극단적인 어려움,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특히 건강상 어려움을 이렇게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소진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. 네네. 더군다나 과거에 있었던 뭐 추억도 그 생각이 나고 빨리 좀 완치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지만 네. 현실은 그것이 이제 그 녹록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하던 일도 멈추고 직장도 그만두고 계속 그 간병과 돌봄을 하긴 하지만 예. 이것이 이제 진척되는 호전되는 뭐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심리적인 그 번아웃 네. 또는 나름대로 그 낭만감 뭐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간병 뭐 살인 또는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. 이와 관련돼서 도대체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지에 관한 국가 통계도 사실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또 복지의 그 사각지대인 것 같고요. 이건 이제 당사자가 아닌 것은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마음이 고달프고인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지금부터 통계를 빨리 그 만들어서 적극적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간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하는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예. 자, 그러면 간병 가족들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는 나도 그냥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어차피 나도 늙으면 저럴 텐데 엄마도 이렇게 차라리 그냥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죠, 한 번씩. 참 어쨌든 대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힘들 때는 그냥 막 이게 거의 이제 미치려고 이제 이게 미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. 예. 자신의 미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심경을 밝혔는데 이런 그 간병을 가족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좀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과거에는 예. 그나마 우리 가족 시스템 자체가 뭐 대가족이었기 그렇죠. 때문에 예. 한 분이 좀 뭐 필요나 강호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를 할 네네. 수가 있었죠. 근데 지금 다 핵가족 지금 상황 네.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한 사람이 몸 좀 누웠을 경우에 다른 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 사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. 상황이 돼요. 그러면 이게 뭐 심신의 어떤 피로도를 떠나서 경제 활동조차도 불가능해지는 네네. 상황이 되고 또 이 질병의 종류 자체가 뭔가 희망이 있어서 호전되리라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악화되기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 되고 있어서 예.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. 뭐 예. 지금도 어느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 뭐 경제 협력 형편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나 뭐 상황이 좋지 않은가에 따라서 네네.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한 8% 가량은 이제 보호사를 또 지금 가정으로 파견을 해서 4시간 가량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예. 그걸로도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거죠.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돌봄을 어떻게 하는 노인 돌봄의 주체는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조사를 해봤더니 배우자가 39%고요. 그리고 자녀가 24%. 그러니까 일단 가족이 많긴 합니다. 가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27%가 넘거든요. 네, 그렇죠. 사실은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예. 하나의 그 문제점이 그 노노 돌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렇죠. 본인도 상당히 노화됐는데 배우자 역시 그 노화되었기
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설문응답에 의하면 배우자가 먼저 제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. 또 그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율로 상당 부분에 이릅니다. 예. 그래서 뭐 현 정부에서도 치매를 국가 관리제로 이제 그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등급이 그 있어서 등급이 해당이 돼야 장기 그 요양원의 일정한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. 예. 또 그런 그 경우에도 4시간만 이제 방문해서 요양을 해주는 이런 혜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나머지 시간은 다 가족이 돌봐야 되는데 직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.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. 예. 따라서 그 노인 돌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본인들이 느끼는 신체적인 어려움,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서적으로 상당히 지금 소진되고 있다. 네.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은 물론 이제 가족이 다 돌봄을 해야 되지만 뭔가 그 인프라를 만들어서 국가가 그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더 악화될 수 있는 것 사전에 그 막고 또 그 이후에는 계속적인 그 돌봄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네. 뭐 이런 식의 그 제도 등을 일본에서 상당히 좀 선진적으로 잘 활용하고 예.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촘촘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는 좀 더 고령화 사회가 빨리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들이 좀 마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